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SOS 365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헤어진 후에 매달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매달렸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변화를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헤어지고 나서 매달려 본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진심이었구나 싶기도 해요. 사실 매달린다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람이 떠나간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당연하죠.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는 오직 그 사람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매달릴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잡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더 밀어내는 결과를 만든다는 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한 분이 있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하루에 카톡을 20번도 넘게 보냈대요. 처음에는 사과하는 메시지였다가 나중에는 그리워한다는 메시지, 그 다음에는 화가 난다는 메시지까지. 결국 차단당했죠.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제가 미쳤나 봐요였어요. 미친 게 아니에요.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성을 잃을 만큼 힘들었던 거죠. 이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는 조금 더 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감정이라는 건 정말 신기해요.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하거든요. 연애할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 그 떨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잔잔해지죠. 대신 안정감이나 편안함 같은 다른 감정들이 자리를 잡고요.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진 직후에는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죠. 이때 너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했다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감정의 파도를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계속해서 큰 파도를 만들면 모든 게 다 휩쓸려 나가버려요.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잠깐 멈춘다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정말 많이 매달렸어요. 울면서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심지어 남자친구 회사까지 찾아갔대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점점 더 지쳐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더 싫어한다는 걸. 그래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대요.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줬나 봐. 이제 그만할게.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담담해지면 그때는 친구로라도 커피 한 잔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로 연락을 끊었어요. SNS도 보지 않고 공통 친구들한테 안부를 묻지도 않고 대신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죠. 운동도 시작하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늘렸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을 했대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고 결국 다시 만나게 됐어요. 지금은 결혼까지 했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바로 타이밍이에요. 매달렸을 때는 상대방의 마음에 첫 번째 파도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멈춤으로써 그 파도가 잠잠해지도록 기다린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 파도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첫 번째 파도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매달린 후에 상대방이 차갑게 반응하면 더 절망하시거든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면서.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진짜 시작이에요. 상대방이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건 여러분의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에요. 만약 정말 아무 감정이 없었다면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는 건 아직 마음 한편에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아, 그래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더 매달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지워질 수 있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한테 부담을 많이 줬나 봐. 미안해. 이제 그만할게.
그리고 정말로 그만하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끝내지는 마세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담담해지면 그때는 남녀 사이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나도 그동안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될게. 이 말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우리 꼭 다시 만나자가 아니라 기회가 되면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바로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그냥 멍하니 보내시거든요. 매일 상대방 생각만 하면서 언제 연락이 올까 기다리면서.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대신 이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특히 운동을 강력하게 추천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대부분 살이 찌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편해지니까 관리를 덜 하게 되죠. 그런데 헤어진 후에 운동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몸이 좋아지죠. 그리고 운동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또 운동 후에 나오는 엔돌핀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의 임팩트예요.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파도를 만드는 핵심이에요. 제가 아는 한 남성분이 있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정말 많이 매달렸는데 결국 차단까지 당했어요. 그때 이분이 정말 절망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식단도 관리하고 반년 후에 우연히 길에서 전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분이 깜짝 놀랐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면서. 그날 이후로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고 지금은 다시 잘 만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운동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생활 패턴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상대방에게도 느껴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SNS에 다른 이성과의 사진을 올린다거나 너무 잘 지낸다는 걸 과시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헤어진 사람이 너무 잘 지내고 있으면 아, 나 없어도 잘 사네. 그럼 됐네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대신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운동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멘탈 관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간이 정말 힘들어요. 매일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언제 연락이 올까 기다리게 되고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친구들한테 하소연해도 되고 술 한잔해도 돼요. 다만 상대방한테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헤어진 후에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었는데 그걸 참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했죠. 울고 싶으면 실컷 우세요. 대신 집에서 혼자 우시고 밖에서는 평소처럼 생활하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대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일상생활도 더 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였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보다 짧으면 상대방이 아직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아요. 상대방이 완전히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경험상 가장 좋은 타이밍은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동시에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때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통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안부를 물어본다거나 SNS에서 여러분 게시물에 반응을 보인다거나 우연히 마주쳤을 때 예전보다 덜 차갑게 대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너무 과대 해석하면 안 돼요. 가끔 작은 신호 하나에 아, 나한테 아직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성급하게 연락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위험해요.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대신 이런 신호들이 여러 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연락할 때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죠. 갑자기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안 되고 자연스러운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연히 네가 좋아하던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식으로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상대방의 반응을 잘 봐야 해요. 만약 차갑게 반응한다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야죠. 하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조금씩 대화를 늘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성급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잘 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대신 천천히 자연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정도, 그 다음에는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나서 만남을 제안하는 식으로요. 만남을 제안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우리 다시 사귀자 이런 게 아니라 오랜만에 커피나 한잔 할까?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도 과거 이야기는 되도록 피하고 현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하는 게 좋아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과정을 정말 잘 거친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매달렸는데 제 조언을 듣고 딱 멈췄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죠. 운동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그러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조금 경계하는 듯 했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처음에는 그냥 상대방을 되찾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저를 다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상대방을 되찾기 위한 테크닉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경우에 재회가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로 끝인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완전히 마음을 닫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관계였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예요. 계속 매달리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각자의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할 문제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 진짜 사랑했던 관계라면 대부분 두 번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요. 중요한 건 그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재회가 되지 않더라도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얻는 게 많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성숙해지고 다음 연애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재회는 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전시켜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난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상대방을 되찾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매달렸다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메시지를 남기세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접근해 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도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진짜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